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 의원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인수 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시 재정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시 자체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경기도세 감소로 지방 교부금과 교부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 예산은 민선 7기부터 건축 중에 있는 대규모 공공 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경제 위기에 따른 대응 조치, 사회복지비 지속적 증가, 국고 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등으로 세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이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재정 극복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3월 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의 일환인 공공혁신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명분도 없는 반대에 부딪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매년 급증하는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심각성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과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 중 일부, 그리고 UAM 추진 현황 등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김포시 출자 치료 기관의 효율성과 건정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기관 수가 너무 많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매년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이 규모와 직원 수가 비슷한 타 기관에 비해 편차가 커 기관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김포시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임기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는 6만여 기업체와 7천여 개의 공장이 등록된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산업진흥원의 여러 기능 중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장기 운양 중학금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욱 장기 학군의 학교 부지에 대한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AM 관련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3년 본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삭감으로 김포시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타 지자체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1년 이상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김포시가 김포시 의회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의지 표명과 UAM 사업 추진 가능 및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 그리고 김포 산업진흥원의 어떤 향후 방향, 그리고 장기 운영 학군에 대한 시의 방침, 그리고 UAM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하기관의 합리적 운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운영 대책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조직의 대부서화, 이것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정비를 통해서 인력과 조직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영 성과급, 업무 추진비, 경상 경비를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맞춰서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불합리한 복리후생과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조직, 재무, 복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 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력과 조직의 체질 개선, 시스템 정비로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제고하고 우리시와 협업 가능한 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산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시민이나 시민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기관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진흥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이 산업진흥원의 지금 기존의 자기들의 목표와 할 수 있는 역량의 괴리가 크다고 봐서 산업진흥원의 기존의 산업진흥원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지원의 형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김포에 있는 수많은 기업인들과 어떤 그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 또는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장기 운영 학군에 대해서도 지금 부지 매입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제 뭐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부지 금액과 그리고 우리시가 교육부, 도교육부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부지 금액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조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가 매입되면 빠르게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UAM을 간략하게 보면 뭐 드론 택시나 하늘을 나르는 자가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도심 항공교통을 미래 모빌리티 육성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최초로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사실상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월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UAM 도입 및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강점을 토대로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UAM 실증 비행을 시연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도심항공교통 도시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승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영 및 항로 분석 용역을 추진해서 미래형 환성센터 시범사업, UAM 추가 실정 노선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 UAM 용역 예산 삭감으로 사업 준비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만큼 아울러 UAM 용역 예산이 이번 7월 임시회 1회 추경 심의에서는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유용석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부결된 조례 김포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법 조항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3조 2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결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산하기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번까지 연장하면 6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기관장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오래 이제 유지하면 이 변화 상황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사실상 다른 부분의 어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심사에 올렸을 때 뭐 1년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 뭐 이제 기간이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수정해서 올라오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그런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대표 임기가 한 4년 정도만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정적인 임기 보장이 되겠지만 이게 3년을 마치고 그 의원, 그 시장, 지자체 단체장과의 이 기간이 벌어지면 좀 정책적인 문제에서 좀 많은 혼란이 옵니다. 복지 정책도 그렇고 그 결이 다른데 결이 다른 속에서 그 연장에 따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도 임기를 개정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지만 그냥 2년 내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떤가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충분히 고려 가능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뭐 2년, 1년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2년 플러스 2 플러스 2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하기관의 연봉에 관계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2020년 김포시 출자 출연 기간 대표이사 성과 계약 연봉 산정 기준 계획 수립이 1차, 2차에 대해서 진행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좀 알고는 그냥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 1차 수립안을 표준안을 정립을 하고 각 기관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수립안을 통보하고 나서 2차 수립안에서는 2차 수립안에서 김포복지재단 대표 급여가 5급 기본 연봉에서 4급 기본 연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PPT 복지재단 공모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작게 좀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자 보면은 이게 지금 복지재단 처음에 2019년 8월 9일 날 복지재단 모집 공고입니다. 아래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임용자의 그래서 복지재단의 임용고가 올라가고 임용자의 임용 계약 및 보수라는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연봉은 재단 임원 연봉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잘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고 나서 2019년 8월 9일부터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임용이 되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20년 9월 정관 개정이 일어납니다. 임기 중입니다. 2020년.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아까 그 자료는 그대로 냅둬 주세요. 그냥 냅두세요. 2020년 9월 정관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2021년 2월에 연봉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요게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게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지금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급으로 임용되고 나서 정관도 2년에서 3년으로 고치고 급여도 5급에서 4급으로 개정됐다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신규 공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뭐 잘 알고 계시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은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보수를 바꿀 때는 해당 그 대표나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유지해오는 룰일 같습니다. 네, 그 본 의원도 만약에 이 당시에 만약에 임용일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연봉제도 4급 급여라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죠. 3년이고 또 급여도 많고 4급 급여고 연봉도 1억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한테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1차 수립과 2차 수립 사이에서 기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때 누가 의견 수렴합니까? 그 각 재단과 산하기관들이 본인들이 의견을 내요.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 급여가 본인들한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연임이 되고 공모도 없고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현주 의원이 그 감사 담당관에 이것을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기해서 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법적 검토를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그다음 감사관이 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왜 또 그런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도 김포시 산하기관의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수가 511명이에요. 그다음에 1,000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김포문화재단 직원 수는 88명, 147억. 청소년재단은 115명, 127억. 자, 김포복지재단. 이건 최근 겁니다. 이건 최근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3명입니다. 그 당시는 11명이었습니다. 바뀔 때는. 지금 11명에 16억이에요. 그 당시 10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하기관의 규모도 달린데 예산의 규모도 달라, 직원 수도 달라. 근데 다 4급이야.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적법하다고 할지라 해도 이것은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만약에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법하다 할지라도 기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산하기관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약간 좀 많이 절감을 해야 되는데 연봉이 1억씩이다. 좀 규모에 대해서 맞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정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존폐 위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포가 지금 서북부의 최대 산업도시라고들 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줄 기능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까 근데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 다목적 학교에 대해서 지금 장기 학군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자, 시장님은 이게 지금 400억 정도의 규모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또 우리가 얼마를 시 예산을 투입하느냐라는 관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좀 이렇게 좀 빨리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경기도를 교육기관과 말씀을 좀 많이 하시든 아니면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자꾸 줄다리기를 하면 시민만 힘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이 지금 모듈러 학교를 말하는데요. 부지만 마련하고 모듈러 학교를 지으면요. 다목적 학교는 되지 않습니다. 모듈러는 기간이 되면
다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서 정상적인 그 장기 학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축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 최근에 그 경기도 교육부에서 뭘 했냐면 그 우리가 중투위 심사 대상을 토지비와 건축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300억 넘으면 중투위 통과 대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토지비는 그 300억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가지고 건축비만 가지고 300억이 미만이면 토지비에 얼마든지 관계없이 중투위 통과 없이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학교 신설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지 문제가 워낙 금액이 커서 저희가 최대한 도교육청에 좀 협의를 해서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재정 부담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경중왕급이라고 많이 우리들이 지금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중하고 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집행기관에서 교육기관과 빠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UAM은 시장님이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갖고 계시고 UAM에 대해서 뭐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정말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UAM은 미래 교통의 수단이요 최대 미래 먹거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차, 드론 택시, 에어 택시로 불리는 것들을 통틀어 UAM이라고 하는데요. 이 UAM을 통한 하늘의 교통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1단계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 넘어가 도심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도 자동차도 아닌 UAM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꽉 막힌 도로를 벗어나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단 20분 내에 갈 수 있는 빠른 이동 속도, 기존 헬기에 비해 훨씬 낮은 소음까지, 또 비행기와는 달리 활주로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UAM 전용 이착륙장의 이름을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잠실운동장과 여의도공원, 용산이 초기 버티포트 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AM 전용 호출 앱까지 나오면서 상용화가 코앞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 24년 실증 사업을 마치고 25년에 첫 노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UAM에 대해서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네, 지금 UAM에 대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들 UAM에 대해서는 잘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UAM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김포시에서 작년 본 예산에서 설명한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미래도시과에서 올려준 자료 있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도 좀 나올까요? 이쪽도 나와요. 자,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 아래로 좀 내려주셔서요. 여기 지금 사업 여기 보면요 예산 요구 사유 및 사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도심 항공교통 필요성 증가 및 국토부 주관 로드맵에 따른 실증 사업과 초기 상용화 가시화, 한강, 서해, 김포 아라뱃길 등 김포의 지리적 이점을 부각하여 미래 신성장 사업인 도심 항공교통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 및 지자체 협력 사업 등으로 김포시의 정책 의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점 부각 필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 운영개념서에 따르면 초기 수도권 실증 노선으로 김포 상공을 통과하는 인천공항, 김포, 서울도심 노선이 제시됨에 따라 김포시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항로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실증 노선 유치 및 관련 사업 육성과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임. 자, 이렇게 예산 설명에서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장님들의 설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열심히 듣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떻게 부결되었을까? 지금
그 아까 UAM이라는 동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기 있는 언론인과 공무원분들은 이거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포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업이 부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거는 각자의 잘못입니다. 각자의 잘못. 우리도 잘못, 집행부도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각자의 잘못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용역 예산이? 예, 원래 2억 2천이죠. 2억 2천입니다. 민선 7기에만 예산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은 모릅니다. 총 금액은 모르시죠? 자, 민선 7기 4년 동안 용역비만 2,300억입니다. 2,300억을 4년 동안 썼습니다. 다 실용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부결된 게 참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UAM은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UAM은 국가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자체는 정부 보조에 맞춰서 정부 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지자체만의 특성화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 역할입니다. 네,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8월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삭감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시장님 추경에도 반영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설명과 이런 뭔가 좀 집행부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UAM은 이게 삶의 생활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문명 시대를 거칠 때 자동차가 생기면서 교통수단의 혁신이 생겼던 것처럼 UAM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토지 개념도 바뀌는 것이고요. 거리 개념조차도 바뀌는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환성센터 시범사업 공모, 그다음에 그 실정 노선 사업 공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김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과 가까운 것은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되는데 김포공항과 가깝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스테이션 환성센터를 구축할 때 사실 지금 요 용역에 나와 있는 공역, 이 공역이 뭐냐면 이제 그 비행기가 활주하는 전체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역과 항로가 김포공항과 유사하게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포는 이 공역과 항로에 대한 어떤 국토부의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좋은 어떤 방안이나 아이디어나 대책들을 강구해서 가져가는 것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2천만 원 소액금으로 영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지 못하고 저희가 환성센터 모양만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것은 김포가 한번 시대에 뒤떨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영역을 주시면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정말 극대화해서 우리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선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선호되는 측면을 좀 잘 부각해서 대표적인 UAM 도시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의 용역이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김포시의 1년 타지차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런 신기술 개발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용역에 수반되지 않는 용역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지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용역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희망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모두가 힘을 합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부 정치질로 인해 노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멈추지 말고 힘차게 미래 도시 김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 탓,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미래 없는 질문으로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한 말은 시의원으로서 그 무게감을 느끼고 시민만을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산하기관의 규모는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 없거나 유사한 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합니다. 김포시 세입의 원천이 되는 김포시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기업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깝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기동 소재 중학교 신설 추진되어야 합니다. UAM은 시와 의회가 합심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포시는 더 구체적이고 전진적인 전략으로 김포시가 실증 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산학연 구축, 김포만의 도시망공 특화 컨셉을 설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